안녕하세요, 뉴메디입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하는 거죠. 직원을 붙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는 다른가 봅니다. 분명히 2월 20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내고 나왔다는데 7월까지 사직에 대한 뉴스가 보입니다. 얼핏 봐도 이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사직을 처리해주겠다는 뉴스를 여러 번 봤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혹시 전공의들의 진심은 사직하기 싫었던 게 아닐까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을 불법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죠. 7월 15일 보건복지부는 이날을 전공의들의 사직 데드라인이라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의 불법적인 행위를 규탄하며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불법일까요? 제대로 이해하려면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법적인 내용이 중요하긴 한데요. 7월 15일을 포함한 4개의 날짜를 통해서 전공의들의 사직은 왜 막혔던 건지, 사직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봅시다. 2월 6일 2,000명 발표가 있고 난 후 전공의들의 반발은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의사들의 반발을 유도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었죠. 다음 날인 2월 7일에 정부는 준비했다는 듯이 업무 개시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직서 수리 금지가 직접 적힌 법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2가지의 법을 근거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 수령 규정 제15조인데요. 의료법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지는 않고 필요할 때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의료법에 의한 적법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전문의 수령 규정 제15조에는 수련병원을 통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직서는 수련을 아예 안 하겠다고 낸 건데 법의 적용이 가능할까요? 전공의는 2가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커가며 배우는 수련생으로서의 지위와 병원에서 매출을 올리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있죠. 수련생으로서 의학에 어떤 것을 배울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정하는 것이 수련 규정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로서 지위로 제출한 것이라 전문의 수련 규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수련을 목적으로 강제 노동을 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공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의료법의 상위에는 근로기준법이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헌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무자비하게 의사를 때려잡는 모습이 통쾌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헌법을 무시하는 명령에 전공의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일이 되기 전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는 움직임이 있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20일을 기점으로 개별적인 사직서와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곧 있을 3월 1일에는 새로운 인턴과 전공의를 뽑고 기존에 있던 전공의는 연차가 올라가는데요. 인턴과 전공의의 합격을 포기하겠다, 다음 연차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전공의는 의사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졸업하면 무조건 대학원을 가진 않잖아요. 전공의도 전문의가 되기 위한 선택 과정일 뿐입니다. 근거 없는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전문의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문의 취득을 포기하고 대학병원 밖에서 일하겠다고 나간 거죠. 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동해 사직서의 효력을 없앴습니다. 의사가 가진 의사 면허는 한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을 금지해서 전공의의 의사 면허가 대학병원에 묶여있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일하겠다고 사직서를 쓴 건데 면허가 묶여있으니 일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수련병원에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정책을 위해 국가가 한 집단을 일을 못하게 하고 금전적으로 말라죽이려고 시도한 것이죠. 무려 5달 동안이나 묶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기본권은 억압가능하다며 반헌법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4일에 업무 개시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철회와 취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브리핑에서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장관은 질의응답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 등은 당초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했죠. 이를 법적인 용어로 장래효라고 하는데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적법하기 때문에 6월 4일 전까지는 유효하고
이후로만 철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6월 4일이라는 날짜부터 사직서를 받아줄 수 있고 2월에 낸 사직서는 아직도 금지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까지 취소한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 사직과 6월 사직은 무슨 차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 청구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도 6월 4일에 철회되었으나 그 전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업무를 안 할 시 처벌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명령도 위헌의 소지가 있긴 한데요. 만약 전공의가 6월 날짜로 사직을 받아들인다면 그때까지는 수련병원 소속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2월 20일부터 6월까지 무단결근했다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적용되는 기간에 무단결근을 한 것이니 형사처벌이 가능해지죠. 게다가 병원의 보건의료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들이 전공의에게 병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상권 청구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다른 단체가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2월에 사직한 사람에게 일 안 했다고 처벌하고 손해를 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6월 날짜로 전공의 사직을 유도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발목을 잡기 위함입니다.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봐줄 테니 정책은 통과시키자고 할 수 있겠죠. 젊은 의사들은 바로 간파했습니다. 6월 사직은 함정이구나.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사직을 마음대로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손바닥 위에 올려둔 뒤에 갈라치기와 언론 플레이로 가지고 놀아야 마음이 편하지 손바닥을 떠나버리면 수습을 할 수 없으니까요. 당연하게도 보건복지부는 이때부터 사직할 전공의는 사직하라고 계속 발표했습니다. 사직을 허용해줘도 전공의들이 사직을 안 한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죠. 사직 날짜는 6월 4일 이후로만 가능하다고 하면서요. 7월이 되어서 보건복지부는 다시 한번 최후 통첩을 시작했습니다. 전공의에게는 가을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3월에 못 뽑았거나 중간에 떠나서 생긴 결혼을 9월에 채워주는 겁니다. 나간 자리에 가을턴을 뽑을 계획이니 마지막으로 사직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수련병원들은 2월자로 사직을 처리해도 되냐고 보건복지부에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당연하게도 안 된다였습니다. 명령 철회를 했던 6월 4일 이후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결국 전공의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내려왔습니다. 먼저 하나는 복귀입니다. 정책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고를 가치가 없죠. 다른 하나는 6월 4일 이후 날짜로 사직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유 때문에 역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2월 사직이라는 선택지가 없으니 아무것도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은 무응답을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병원에게 강제 사직을 시키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TO를 자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슈퍼갑인 정부가 시키니 병원들은 뭐라도 해야겠죠. 무응답 시 일괄적으로 6월 사직을 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정말 무응답으로 나오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사직서는 2월에 받은 것밖에 없는데 정부 말만 믿고 날짜를 바꿔서 처리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문제되니까요. 그렇다고 2월 사직을 해줄 경우 면허가 묶여있는 동안 안 준 월급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사실은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7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규용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의대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가 2월 달에 됐지만은 다른 병원에 가서 취직하지 못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월로 사직을 처리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니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병원은 어떻게 하던지 정부 대신 고소고발을 당할 처지에 처했습니다. 15일 사직 데드라인에서 전공의는 44명만이 복귀했습니다. 전체 13,756명 중 0.5%도 안 되죠. 원래 가을턴은 7월 15일이 아니라 7월 말에 결혼 확정을 합니다. 다음 날인 16일 국회에 가서 성과 자랑을 하고 싶어서 날짜를 당겨 잡은 것 같다고 다들 의심하고 있는데 자랑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죠. 그래서 15일 같이 중요한 날에 보건복지부는 브리핑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데드라인을 이틀 더 늘린 거죠. 다음 날이 되어 16일에 대통령실은 실제로 사직을 시키라고 압박을 줬습니다. 병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월 사직은 못하게 하고 6월 사직을 하라는데 고소당할까봐 손이 잘 안 가겠죠. 특이하게도 서울대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합의서를 뿌렸습니다. 합의서를 써야지만 2월 사직을 시켜주겠다. 단 병원의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는 것 외에 여러가지 독소 조항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5달이나 사직을 못했는데 이제는 합의서도 써줘야 한답니다.
사직서를 낸 날짜에 사직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요. 결국 16일 오후부터 병원들은 내부 판단에 따라 2월달 혹은 6월 이후로 사직서를 일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책임이 정부가 아니라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짜로 사직을 진행해도 줄소송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사직 날짜를 6월이나 7월로 변경한 병원들에게는 직권남용에 대해 고소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가을턴 모집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가을턴 지원은 젊은 의사 개개인의 이기심을 노리는 작전입니다. 남들보다 시간적 이득을 보고 싶으면 어서 지원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이었던 젊은 의사들은 5달간 너무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대대적인 사직 데드라인이 왔지만 병원에 들어간 사람이 50명도 안 됩니다. 이미 수련에 대해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을턴 지원? 온갖 특례를 새로 만들며 유혹하겠지만 효과적이진 않을 겁니다. 이번 가을턴은 전국 병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서울에 쏠리겠죠. 많은 병원장들이 같은 지역에만 지원 가능하도록 권역 제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서울에 전공의들이 쏠리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지원한다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방 의료가 조금 더 일찍 망가지겠지만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가을턴 모집이 저조하면 지침을 바꿔가며 계속 모집하겠죠. 이미 바뀐 것들도 많습니다. 이전과 달리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고 당해년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라면 사직한 해에는 가을턴 지원을 못하고 쉬어야 하는데 사직하고 바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을턴에 지원하지 않은 전공의는 내년에 전공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가을턴은 바로 지원 가능하지만 안하면 1년간 전공의 지원을 못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새로 만들어 놓은 규칙에 의하면 이렇다고 하는데 그냥 정부의 입맛대로 자르고 붙이고 난리가 아닙니다. 전공의 수련 규칙은 5달간 너무 많이 찢기고 재조립되어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이러다간 겨울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2월에 내린 여러가지 명령들이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월이 되어 명령들을 장례효로 철회하고 사직을 허용한 것은 전공의에게 주는 특혜이며 전공의는 감사하게 받아야 한다는 듯 말합니다. 정책 발표부터 지금까지 전공의에게 언제나 일방적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말한 뚝심이라면 정말 대단한 뚝심입니다. 의료 정상화를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의료법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를 붙잡아 두기 위한 법 공부를 그만해야 한다고요. 지침을 바꾸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권한이기에 앞으로 창의적인 규정들을 들고 나올 겁니다. 제발 한 번만 통해라 하면서 무리수만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면 안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보다는 자백하고 제대로 수습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공의들이 왜 사직을 못하고 있었는지와 가을턴과 관련된 사직 데드라인에 대해 다뤘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황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의료 비상사태 7편을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름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뉴메디였습니다.